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문단 요약과 관련된 문제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제를 짚어 나가면서 우리 메인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연습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문단 요약 문제는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 전체적으로 쓰기에 대한 복합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이 너무 어려울까요? 즉,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때 어떤 식으로 뒷받침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뒷받침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팅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걸 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이 문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 보셔야 됩니다. 글을 읽어 나가실 때 정보 습득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의 감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스킴과 스캔이라는 방법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스킴이라는 방법은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 읽으면서 빠르게 핵심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핵심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방법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스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인 글이라면 일반적인 글의 전개, 흐름 패턴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는 보통 서론에서 논제가 제시되고 그 논제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바디 내용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reason, evidence, example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이 되겠죠. 여기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메인 아이디어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서 메인 아이디어의 포지션에 따라서 두 갈씩 미갈씩 양쪽에 다 있으면 양괄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흔한 패턴은 아니지만 메인 아이디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글의 구조를 우리가 중괄식이라고도 하겠죠. 하지만 보통 글의 중간 내용에서는 보다 메인 아이디어를 매력적으로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팅 센텐스, 즉 마이너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본다라면 기본적으로 글의 흐름은 제너럴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스페시픽하게 흘러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글의 논제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까지도 글의 서론에 많이 제시가 되는 편이고요. 이를 위해서 내용이 점점 스페시픽하게 흘러나가는 구조를 우리가 보통 논리적인 글의 전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전개 흐름 안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간접 평가 방식도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원론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문장 요약과 관련된 문제는 제시되는 문제 안에 요약문이 있을 거고 이 요약문 자체가 글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그러한 문장일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 전략은 당연히 주어진 요약문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측하고 움직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상상하면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내용 안에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왓잡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휘를 통해서 글의 전개 방식을 한번 짐작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패턴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바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문단 요약하기 어떻게 접근한다라고요? 그렇죠. 요약문 먼저 짚고 들어간다라는 거. 자, 요약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시되어 있는 요약문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센텐스로 세팅이 될 거고요. 그 안에는 두 개의 블랭크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블랭크 안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어휘를 끼워 넣어서 완벽하게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세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주어지는 요약 문제를 통해서 전체 흐름의 what부터 느껴보도록 할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죠? craftsmanship. craftsmanship 하면 craftsman 자체가 장인이란 뜻이고 여기서 ship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하나의 울타리가 됩니다 라는 뜻에서 장인정신, 의식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craftsmanship이라는 것은 컴마 들어간 거 보니까 craftsmanship과 동의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명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명사에 a human desire. 자, 인간의 desire, 욕망입니다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욕망 뒤로 that이 보이는 거 보니 that 뒤로 have blank예요. 즉 have blank가 동사 역할을 해줄 것 같으니 that은 desire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desire 자체가 주어가 될 거고 that has blank over time in diverse contexts 까지가 대절에 묶이는 관계사절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often 부사 다음에 encounters, 직면하다라는 동사가 아마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될 것 같아요. 자, 직면하게 될 거예요. factors,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factors 다음에 다시 that 이하가 만들어질 거고 that 뒤에 다시 blank 자리 다음에 for development, 온전한 발전을 blank하는 A 자리나 B 자리나 둘 다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craftsmanship 자체가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되는 핵심 명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빠르게 한번 훑어나가면서 자, 첫 번째 that 다음에 a blank와 두 번째 factor을 encounter 직면한다는데 어떤 요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raftsmanship은 may suggest 이렇게 제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way, 어떤 방법이냐면 life that declined with the arrival of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의 도래로 decline, 점점 쇠퇴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제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머무를 것 같진 않아요. 왜?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죠. But 이라는 대표 시그널이 터졌습니다. This is misleading.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사회가 되었고 그 이후로 장인정신이라는 건 쇠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쇠퇴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예측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raftsmanship names. 이때 name이라고 하면 명명하다,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동사죠. 자, endearing. 지속하고 basic, 아주 기본적인 human impulse, 인간의 충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desire, 자, 욕망입니다. 어떤 충동이고 어떤 욕망이에요? To do a job well,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나 욕망입니다. For its own sake,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나 뭔가 충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면서 craftsmanship 자체는 enduring, 지속한다. 그리고 basic, 기본이다. 라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초반 내용에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Craftsmanship cuts far wider swath. 여러분들, swath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획이라는 뜻이고 그냥 칼로 한번 훅 그은 하나의 구획,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far wider 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광범위해요. than, 뭐보다 광범위하다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skilled manual labor 이렇게 들어가면 숙련된
육체적 그런 labor, 노동, manual labor 하면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니까 육체적 노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련된 노동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면서 세미클론이 만들어져 있어요. 세미클론은 앞의 내용을 다시 보강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문장 부호가 되겠죠. It serves.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요. Computer programmer. 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역할, 닥터, 의사 같은 것, 그리고 artist.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craftsmanship이라는 그런 장인 정신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을 컴퓨터 프로그램, 다음에 doctor, artist라는 맥락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을 디테일에 나열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문제는 디테일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서머리하는 문제예요. 그 말은 메인 아이디어를 짚어야 되는 패턴에서 이러한 디테일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건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뛴다라는 상황에서 무작정 여러분들이 내용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뭔가 핵심이 될 것 같은 부분에서 다시 시선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즉, 중요한 내용일수록 다양한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둔다라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시그널 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시그널 기억나세요?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을 잘 가지고 노는 사람은 내용을 대충 읽는 것 같은데 핵심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however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owever 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거예요.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사회적이고 economic, 경제적인 condition, 조건, 상황은 however 하지만 often stand in the way. 자, 생각해 봅시다. stand라고 하면 서 있다라는 뜻이고 in the way of 하면 무엇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위에 뭔가가 서 있다라면 여러분들 가는 길에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tand in a way of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something에 방해 요소가 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Stand in the way of something 하면 뭐뭐에 방해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건 뭐냐면 craftsmanship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craftsmanship이라는 것은 endearing하고 basic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however이라는 시그널 대조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이고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일종의 craftsmanship의 discipline 뭔가 원칙이라나 또는 commitment 전념을 함에 있어서 stand in the way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내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땡땡 클라운이 나와 있어요. 위쪽 내용에서는 세미클론을 활용했고요. 아래쪽에서는 클라운을 활용하였는데 두 개 다 같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로 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디테일이 나오고 있어요? Schools, 학교는 may fail. 여기에 실패할 것 같아요. Provide the tool. 뭔가 to do good work. 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툴을 제공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Workplace, 작업장에서도 may not truly value the aspiration. 자, 뭔가 퀄리티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을 제대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school에서의 상황, workplace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이 stand in the way obstacles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말이 역시
디테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 한번 건너뛰도록 할게요. 건너뛰고 우리가 시그널을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핵심을 찾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미 글 자체가 흐름이 중반 이하로 들어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 다음에 딱히 눈에 띄는 시그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장 마지막 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자체가 제너럴하게 내용이 흘러가다가 점점 스페시픽하게 설명을 이어가다 맨 마지막에 다시 메인 아이디어로 제너럴화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이런 단어가 보여요. 동사 집중하면 좋을 것 같죠? Can be weakened. 약화될 수 있어요. by 뭐로 약화가 되는 거예요? competitive pressures. 자, 지금 경쟁적인 압력에 의해서 weakened 약화될 수 있고요. by 자, frustration. 뭔가 좌절로 약화될 수도 있고요. or by obsession. 하면 집착에 의해서도 뭔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craftsmanship이라는 것은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however를 기점으로 craftsmanship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뉘앙스에서 부정적인 뭔가 stand in the way 그리고 weakened 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보기 띄워놓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나와야 되는 내용으로는 craftsmanship 자체는 어때요? endearing하고 basic한 내용입니다. 라는 상황에서 이 패턴에서 여러분들 4번과 5번을 확인해 볼게요. diminished. diminish 하면 감소되다, 축소되다 또는 뭔가 위축되다 라는 뜻이에요. 일단 craftsmanship과 관련돼서 그건 human desire이고 over time in diverse contexts. 자, 여러분들 context라고 하면 보통 문맥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diverse context, 이때 문맥이라는 말도 되지만 상황이라는 situation이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잘 유념해서 기억해 보신다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however 앞에 뭐가 보였었어요? economic condition이 보이잖아요. 그 condition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기에 들어가 있는 그 요약문에 contact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요약문과 관련된 패턴은 이렇게 어휘에 paraphrasing을 짚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diminish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일단 배제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1, 2, 3 안에서 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에 persist 들어가 있어요. 자, human desire이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persist, 지속했던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evolved 하면 발전했던, 발달했던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4번과 5번만 배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be blank 안에 often encounter 직면하게 될 거예요. factor 어떤 팩터예요? 자, 내용상으로 뭐가 필요했죠? stand in the way 방해한다. 그 결과 weakened 약화된다 라는 느낌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방해하고 약화된다 라는 의미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에 cultivate 육성하다 또는 3번에 accelerate 가속화한다, 촉진한다 라는 말은 역시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방해가 된다, 그리고 약화된다 라는 뉘앙스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 그렇죠. 자, 1번에 limit이라는 단어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보기 정답을 넣고 요약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raftsmanship, 장인정신이란 a human desire, 인간의 욕망인데 that has persisted over time in diverse contexts. 자,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수시간에 걸쳐, 수세기에 걸쳐 존재했었던 그런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often encounter, 때때로는 직면하게 되는 거죠. factors that limit its full development. 그것의 완전한 발달을 limit, 저해하는 그런 요소에 encounter,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아, 여기서 limit이라는 단어가 저해하다, 제한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그렇게만 따진다라면 실제 아까 4번과 5번은 일단 diminish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5번 보기에 있는
restrict라는 단어는 limit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서 만약에 limit이 아니고 restrict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얘도 정답이 될 수 있었던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단 요약과 관련된 문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를 짚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용 구조 자체가 흐름이 변곡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두 개의 흐름 전환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어휘가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비슷한 다른 어휘로, 즉 동의어나 또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표현으로 paraphrasing 될 수 있다라는 거, 즉 재진술 될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짚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죠? 그렇죠. 문제풀이란 문제 전략부터 짚고 들어간다라는 거. 메인 아이디어를 주는데 안 보고 들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요. 자, 섭섭해하지 말고 빨리 체크하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요약문과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what이 될 것 같아요.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ither이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either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뭐 하실 거예요? either A or B라는 패턴으로 이런 것도 시그널을 활용하는 거예요. either이라는 A content와 or이라는 B content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내용을 다 챙겨나가야겠다라고 머릿속에 먼저 전구가 켜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A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y seeking the blank number of a principle, covering all observations. 이렇게 나왔습니다. By seeking. 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걸로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찾는 거죠? principle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principle은 어떤 principle이에요, 여러분들? covering. 자, 뭔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을? all observation 하면 모든 관찰을 커버할 수 있는, 즉 다룰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블랭크한 수의 원칙, principle 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첫 번째 A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또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By finding. 자, 또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by finding과 by seeking은 같은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건지 봅시다. general, 일반적인 blank예요. 그 일반적인 blank는 drawn from. 여러분들 draw 하면 그리다. drawn 하면 그리다의 과거 분사형이죠. 그럼 그려진이라는 패턴인데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a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현상으로부터 그려진, 즉 나름대로 도출된 이라는 패턴으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individual phenomena에서 NA로 끝나 있죠. NA로 끝나 있는 phenomena는 복수형이고요. NON으로 끝나면 phenomenon이 될 거고 phenomenon은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phenomenon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현상 하나, 그리고 phenomena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현상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S 같은 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자, 즉 개별 현상들로부터 도출된 그런 일반적인 블랭크예요.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미리 답을 찍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한번 짚고 들어가 볼까요? 1번에 list, 1번과 5번에 list, 최소한의 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과 3번에 fixed, 고정된, 뭔가 정해진 느낌인가요? limited 하면 제한된,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pattern 하면 뭔가 정교화되어 있는 하나의 원칙이니까 뭐 패턴이라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feature, 특징, function, 기능, rule, 규칙, assumption 하면 예측, 추측, 추정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고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순차적으로 먼저 배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남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lick Kitchen and Wesley Salmon.
자, 사람 두 사람이 나왔어요. have suggested. 제안했어요. 무엇을 제안했냐면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자, 딱 두 개예요. 이런 거에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뭔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중에서요. Among philosophical theories of explanation. 자, 설명에 대한 philosophical theories. 철학적인 설명 이론 중에 두 개의 대안을 제안을 했다네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부터 나올 것 같아요. One is the view. 하나는 어떤 견해냐면 scientific explanation consists in unification. 자, unification이라고 하면 통합이라는 뜻이죠. Of a broader body of phenomena. 자, 광범위한 그런 형태의 현상들을 뭔가 통합하는 거예요. Under 뭐뭐 아래로 통합한다라는 느낌인가요? 어디로 통합하는지 봅시다. 자,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 minimal number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수의 generalization 하면 일반화로 under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의 묶음을 기본적으로 unification 통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라고 하네요. 즉, 첫 번째 맥락은요. 적절하게 설명을 한다, 과학적 설명이다라는 건 최소한의 그런 수로 일반화해서 통합을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맥락으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 according to가 나오는데 according to 이하의 내용을 내가 읽을까 말까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캐치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면 according to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더 채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쪽에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라면 이런 디테일들은 오히려 배제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를 이해한 상태에서 디테일을 더 이해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메이저를 잃어버릴 수도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unification 또는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 이런 핵심을 판단했잖아. 그럼 이런 디테일을 파악하기보다는 또 다른 시그널을 파악하면서 메이저로 툭툭툭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직 넘버이 나왔거든요. two alternatives라고 했고 그 중에 one이라는 패턴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왔으면 둘 중에 나머지 한 개가 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시그널을 파악해 봤더니 보통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내용을 스킵하실 땐 문장의 첫머리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장의 첫머리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문장의 종결부호를 확인하면 문장의 첫머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보통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 찾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치고 내려갔더니 the other view가 보여요. 제 눈에만 보였던 건 아니죠. 자, two possible alternatives라고 했고 one 나왔고 그 one에서는 unification minimum number of generalization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other view, 다른 나머지 하나의 view는 뭐예요? causal, 인과관계적인 그리고 mechanical approach, 기계론적인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causal, mechanical approach.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뒤에 according to i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정보를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according to it 이렇게 나왔으니 이 부분 다음에 나오는 디테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causal 그다음에 mechanical approach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좀 더 보도록 하는 거예요.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인 설명, 뭐에 대한? Of phenomena. 그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consist of,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uncovering, 드러내는 거예요. The mechanism, 하나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거예요. They produce the phenomena of interest. 흥미있는 그 현상이 만들어낸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또 읽어. This view says, 자, 이러한 견해가 보는 건 뭐예요? Explanation of individual events, 개개 사건의 그런 설명이라는 걸 as
primary. 아, 이런 견해는 see, 보는 거예요. 개개 사건의 설명을 as primary, 주요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뭐와 함께? With the explanation of generalization flowing from them. 그래서 generalization, 일반화라는 설명은 결과적으로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flowing out, 흘러나올 거예요. 즉 뭐예요? 일반화라는 건 개개의 사건 설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individual event가 primary, 주요하다라는 견해가 causal and mechanical approach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거 어때요? That is 자체는 즉이란 뜻이에요. 즉이라는 맥락으로 설명이 한 템포 더 이어질 것 같아요. The explanation of scientific generalization, 과학적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란 comes from,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The causal mechanism. 자, 기본적으로 causal 하면 인과적인 mechanism, 기계론에서부터 comes from, 나온다라는 거예요. They produce the regularities. regularity 하면, regular 하면 정기적인, 정규적인, 그 다음 regularities 이렇게 하면 정규성 또는 뭔가 규칙이라는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개개의 사건을 중심적으로 잘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regularities, 규칙성이 만들어지는 게 generalizations, 일반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다른 견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other view의 포인트는 individual event를 토대로 regularity,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반면에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generalization, 일반화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나머지는 거기에 맞추어서 끼워서 설명을 한다라는 패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견해 핵심은 minimal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견해의 핵심은 individual event를 통해서 regularities, 규칙성을 찾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either A or B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미 감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정답 보기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 블랭크에는 첫 번째 견해의 핵심, 즉 minimal이라는 패턴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너무 좋지 않아요? 본문 안에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blank 다음에 number of principles라고 나와요. 그리고 covering all observation. all observation이라는 게 generalization일 것 같지 않아요?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generalization과 비슷하지 않아요? number 똑같아요. 그럼 minima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보기를 빨리 찾자라고요. 1번 어때요? list 괜찮을 것 같아요. 5번도 가지고 있어요. list.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일반화의 수라는 말이 그렇다고 fixed, 고정됐다, 정해졌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2번과 4번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3번 같은 경우에 limited, 제한되어 있다, 최소한이다, 제한되어 있다, 크게 뭔가 다르다,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것 같으니 일단 3번까지는 두고 우리가 뒤쪽 B를 통해서 답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B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렇죠. individual event를 통해서 regularity, 규칙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 설명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regularity, 규칙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형태를 가지게 될 때 규칙적이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럼 하나의 형태를 가지게 될 때라는 의미에서 patterns, 패턴 어때요? 괜찮죠? 패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하나의 비슷한 모양새를 가질 때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feature, 특징이다. function, 기능이다. rules, 규칙이다. 규칙? regularity. 뭔가 규칙성이고 rule.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5번부터 한번 보자라고요. 아까 리스트와 1번과 5번에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1번의 패턴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걸 같이 쭉 보기보다는 5번의 리스트 다음에 뭐가 있었나? 먼저 보자라고요. 가장 가능성 있었던 게 리스트였잖아요. 자, 뒤에 봤더니 assumption, 가설, 추정.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추정이라는 건, 대충 한번 그렇게 따져서 봤을 때 라는 맥락이지, 고정되어 있는 규칙성이다라고 보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번은 뒤쪽에 내용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번과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특징, 기능, 그 다음에 규칙. 4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2번과 4번은 아니다라고 배제를 해버렸잖아. 그럼 feature가 룰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배제된 i에서 다시 빠져들어가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라고요. 따라서 1번, 5번이 가장 가능성이 있었고 3번도 괜찮았는데 일단 1번과 5번을 확인했더니 pattern은 괜찮고 assumption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기본적으로 3번의 펑션 정도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이때 기능이라는 것이 규칙성이나 정규성이라는 맥락과 반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답은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걸 맞춘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빠르게 맞춘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배제했던 것까지 다시 확인하고 그러기는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배제한 보기가 무조건 아니다라는 확신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최소한의 어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답같이 보이는 보기를 원문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cientific explanation can be made either or by seeking the least number of principles covering all observations, or by finding general patterns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a.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별적 현상에서부터 그런 도출된 일반적인 패턴을 찾거나 또는 모든 관찰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원칙을 찾는 것으로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 설명입니다. 라는 말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다음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체크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에서 종종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쭉 내용 안에 서머리 되어 있는 요약문 안에 either A or B가 있어서 이 상관관계와 관련된 패턴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관관계와 관련된 패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both A and B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A와 B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와 상관없이 A와 B 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복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Either A or B 또는 neither A nor B 라는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A나 B 중에 하나 정도의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either A 부정형이 neither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r의 부정형이 nor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either A or B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 거지만, 자, neither A nor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니다 라는 패턴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정과 관련된 패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neither 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A와 B 자체가 여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와 관련돼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일치와 관련된 패턴에 both A and B인 경우엔 A와 B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이든 상관없이 복수 취급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면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접속사 or이나 nor 다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A와 B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만약에
동사를 수일치를 맞춰야 된다라면 or이나 nor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복수면 복수형으로 일치를 시키시고 B가 단수면 단수형으로 일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대신 전체적인 내용이 과거형이라면 수일치와 상관없이 과거동사 쓰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예문 들어가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maintaining stability. 자, 안정성을 maintaining, 유지하는 것과 achieving innovation, 혁신을 달성하는 거 are both important. 둘 다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both 자체를 maintaining 앞에 써서 both maintaining stability and achieving innovation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are important. 보시면 자, stability도 단수고요. innovation도 단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and B 그리고 both 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are 복수 취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과 우정 둘 다 중요해요 하면 both love and friendship 둘 다 셀 수 없는 추상명사잖아요. 그럼에도 are importan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either 한번 활용해 볼까요? either A or B 구조예요. 자, maintaining stability 또는 achieving innovation 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다라면 both A and B 구조에서 either A or B 구조로 바꾸어서 either maintaining stability or achieving innovation is important. 안정성을 유지하던지 또는 혁신을 이룩하던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입니다. or 다음에 achieving innovation의 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is 동사로 단수 취급 세팅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야, 안정을 유지하는 거나 혁신을 유지하는 거 둘 다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either A or B에서 neither A nor B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은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혁신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야. 뭐 다 다른 게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만들어질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거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직관적인 문장들을 준비해 와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잘 안 보이죠? 학생과 교사 모두 컴퓨터 활용하죠, 요즘.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학생이 활용을 하든 교사를 활용하든 어쨌든 모두가 그렇다라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both A and B, A 자리에 뭘 넣고 B 자리에 뭘 넣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모두 한 통속으로 중요하다라는 패턴으로 갈까요? Both students and a teacher utilize computers. 둘 다 컴퓨터를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는 아니에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한 명 모두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쨌든 A와 B 수와 상관없이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either A or B 같은 구조에는 A와 B 중에 하나다라는 맥락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뉘앙스에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지금 컴퓨터는 활용을 한다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지 교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지에 따라서 A와 B 넣는 자리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일치는 어디에 한다라고 했죠? or 다음에 수를 맞춘다라고 했죠? 그럼 이 느낌 자체는 뒤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세팅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학생이나 교사 모두 컴퓨터를 활용한다고요. 학생이나 교사나 컴퓨터를 잘 활용한다고요.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모두라는 집합보다는 그냥 어쨌거나 이 사람이든 한다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either students or a teacher utilizes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a teacher의 포커스를 맞춰서 utilizes computers well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이나 교사나 컴퓨터 활용은 잘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상황을 바꿔볼까요? 교사나 학생이나 컴퓨터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either a teacher or a student 이렇게 복수로 들어가면 utilize computers well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or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be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고 be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사의 스위치도 be에 맞추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e가 단수면 단수 취급 utilizes, be가 복수면 복수 취급 utiliz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활용은 잘 하는데 제대로 활용은 못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이런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both를 쓰기보다는 둘 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neither students nor a teacher 또는 neither a teacher nor students 이렇게 들어가면 자, 첫 번째는 neither students 학생이나 교사나 둘 다 does not utilize computers properly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 또는 교사나 students 학생이나 neither 둘 다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라는 패턴이 나왔을 때 다양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뉘앙스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에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발음을 neither 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neither 이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자, neither 또는 neither 둘 다 괜찮은 발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편한 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neither는 영국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요약 문장부터 보고 움직입시다. 요약 문장과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lthough, 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although,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부터 시작하였네요. although the computer, 오늘 우리의 what은 컴퓨터가 될 것 같아요. It's clearly blank. 자, blank예요. 뭐 하는데 blank 하냐면 at handling information in decontextualized way. 자, handling information 하는 거예요. 정보를 handling, 다루는데 blank 한 거예요. 그건 clearly, 명백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정보예요? decontextualized way. 근데 문제는 이 decontextualized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냐는 거지. 그럼 모른다 가정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단어가 좀 기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although예요. 컴퓨터가 이런 information은 blank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although 다음에 it interfere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although를 기준으로 뭔가 내용이 바뀌는 느낌이 만들어져야 돼요. interfere로. 뭘 해방하는 거냐면 making blank judgment. blank한 판단을 making 하는 데는 interfere with 방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judgment인지 뒤쪽에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relate to the broader context. broader, 광범위한 그런 문맥에 또는 광범위한 아까 나왔던 기억하세요 그 단어 context가 문맥도 되지만 상황이라는 말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광범위한 상황 또는 광범위한 문맥과 연관되어 있는 판단을 하는 데는 blank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broader context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as can be seen 이런 데서 보여질 수도 있대요. in policy making processes 하면 policy making 정책 making 수립 processes 과정 정책 수립 과정 같은 데서 as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그런 broader context와 연관되어 있는 judgment 하는 데는 blank 합니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decontextualized 라는 단어 몰랐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밝혀볼까요? although를 기점으로 decontextualized와 broader context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decontextualized는 뭐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역접 구조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broader, 광범위한이라는 말과 반대의 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널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어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캐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컴퓨터라는 what을 놓고 decontextualized way는 어쨌든 handling 하는 거예요. 그리고 broader context에서는요. 지금 interfere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기 내용 쭉 훑어볼까요? dominant, 자, 우세한, imperfect, 불완전한, impressive, 인상적인, inefficient, 비효율적인, competent 하면 유능한, biased 하면 편견을 가진, informed 하면 information이라고 하죠. inform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정보를 주다예요. 그럼 informed가 되면 과거분사가 되는 거고, 그럼 잘 정보를 받은 이라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legal 하면 합법적인, timely 하면 시기적절한, comprehensive 하면 여러분들 comprehend 하면 이해하다죠. 그럼 comprehensive는 이해력 있는이 아니라 comprehensive 하면 자,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단어 한번 확인해 봤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 체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The computer has, 컴퓨터는요, has 다음에 컴마 들어가 있죠. 자, 일단 불현듯 나온 컴마, 다른 컴마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른 컴마가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to a considerable extent 까지를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전치사구예요. considerable, 엄청나게, extent, 범위라는 뜻이거든요. 즉, 컴퓨터가 엄청나게 라는 뜻으로 그냥 삽입되어 있는 그런 수식된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엄청나게 뭘 했냐면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solved. 풀었습니다. 이 동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to a considerable extent라는 전치사구가 부사처럼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었거든요. 버리시면 됩니다.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풀었어요. has solved니까 풀고 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근데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of acquiring, 획득하고, preserving, 보존하고, 그 다음 retrieving. retrieving 하면 여러분들 원래 회수하다 또는 되돌리다 라는 뜻인데 요즘은 검색하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retrieving information, 정보를 다시 되돌린다, 회상한다, 검색한다 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컴퓨터라고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Data can be stored. 데이터들은 저장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Effectively unlimited. unlimited quantities. 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무한정의 양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manageable form.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요. 오, 효과적이에요. The computer make a variable range of data. 자, 데이터가 지금 available,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Unattainable in the age of books. 책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달성할 수 없었던 그런 범위의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available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요. 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 컴퓨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디테일이 나열되고 있는 거 느끼셨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나열될 때 우리 뭐 하자라고 했죠? 디테일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내용을 훅훅 건너뛰어보자 라고 했어요. 훅훅 건너뛸 때 필요한 게 시그널이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럼 내용이 훅훅 지나가더라도 이 브레이크에서는 잡혀줍시다. 어떤 브레이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 더할 것도 없이 대조나 원인 결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브레이크 걸어볼래요. 확인 한번 해봤더니 보여요. But it also가 보이네요. 자, but부터 흐름이 바뀐 것 같으니 여기서부터는 다시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약 문장과 관련된 패턴에서 포인트는 전체적인 내용에 전환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흐름과 관련된 지문에서는 이 문단 요약 문장 잘 안 나오거든요. 왜?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문제가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 내겠다라는 거죠, 출제자들이. 자, 변화, 변곡점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It also diminishes. diminish. 축소되다,
왜소화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축소시킵니다. perspective. 관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 보여요? 대조와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information is so accessible. 정보라는 게 매우 잡을 수 있고요. And communication instantaneous. 소통이라는 것이 매우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There is a diminution. 자, 뭐가 있냐면 diminution이 있어요. 감소가 있어요. diminish의 명사형이에요. 자, 감소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감소예요? Focus on its significance. 중요성에 대한 집중에 대한 감소 또는 even on the definition of what is significant.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조차도 지금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This dynamic, 이러한 역학이 may encourage, 자,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policymaker, 정책 수립자들이 to wait, 그냥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정책 수립자들이 기다리게 한다라는 건 지금 주저주저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요약 문장에 policy making processes, 정책 수립 과정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러한 역학, this dynamic에서 this가 지금까지 내용의 흐름을 정리해주면서 구체화로 policy maker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디테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라면 포인트는 잡은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잘하는 거 있어요. effective 하고요. available 하고요. 또 effectively 해요. 그런데 but을 기준으로 perspective가 diminish 돼요. 그러면 여기서 diminish 된다라는 게 형태를 바꿔서 diminution이라는 명사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뭔가 큰 게 있는데 그걸 자꾸만 축소시킨다, 적게 만든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럼 바로 보기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가 handling information 게다가 decontextualized way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decontextualized 하면 문맥에서 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decontextualize라는 동사가 문맥에서 떼다라는 말이라면 decontextualized way라고 하면 문맥에서 뗀 방법, 즉 탈문맥화되었다. 즉 문맥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context 자체는 상황이라는 맥락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은 버리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 또는 문장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분할적으로 individual, 개별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핸들링 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통합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별화된 그러한 방법으로 핸들링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 한국말 어려웠어요. 개별화된. 알겠죠? 이제 탈문맥화된 이라는 말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게 개별화되어 있다. 그냥 하나하나 보겠다 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자, 그렇게 단다라면 dominant, 우세하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개별화되어 있는 방법을 핸들링 하는 건 dominant, 우세하다. 나쁘지 않아요. 2번, imperfect. 아니에요. perfect 해요. 그러면 impressive.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inefficient. 이거는 완전 반대말이잖아요. 계속 effectively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 competent. 이 단어 좀 어렵죠? 이 단어 무조건 외우는 걸로. 유능한, 능숙한이라는 고급 단어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과 4번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배제가 될 것 같아요. 왜? decontextualized way와 관련된 information은 handling well 잘 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하는데 interfere with, 어떤 판단을 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판단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편견에 치우친 판단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말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없앨게요. informed, 잘 정보를 제공받은 판단. 정보를 잘 제공받는다라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handling information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정보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보 자체에 대한 judgment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legal, timely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be blank 다음에 정확한 키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judgment냐면 broader context, 광범위한 그런 문맥, 광범위한 context,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판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광범위하다라는 패턴을 잡아야 되는데 합법적이다, 시기적절하다라는 말은 전혀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반면에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포괄적인이라는 단어고 종합적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외우고 있었어야지. 선생님 저 이 단어 모르는데 어떻게 풀까요? 아 몰라. 단어를 모르겠으면 나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짚어주냐고. 최소한 이건 알고 들어갔었어야지. 단어 외울 거죠? 외우세요.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중요한 단어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앞에 나와 있는 competent, 이 단어 능숙한, 유능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 둘 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알고 있었어야 되고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너무 자연스럽게 정답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decontextualized way, 개별화된 방법으로 정보를 핸들링 처리하는 데는 competent, 굉장히 유리하더라도 그것은 comprehensive judgment, 뭔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광범위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판단을 interfere with, 저해하는 그런 수도 있다라고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competent, comprehensive 꼭 외우시는 걸로.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단 요약과 관련된 문제는요. 메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흐름에 변곡점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캐치해서 이해를 하시는 문제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기본적인 어휘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는 꼭 알아보셔야 돼요. 게다가 지문 안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똑같은 어휘로 보기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 가지 다른 어휘로 재진술, paraphrasing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의어를 많이 획득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이 문단 요약 문제죠. 그렇다고 모든 단어를 그럼 다 외워야 될 것인가? 제가 문단 요약과 관련된 어휘를 외우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동사나 형용사 중에 정말 많은 문제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자주 봤던 그런 동사나 형용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동사나 형용사 중심으로 동의어를 좀 정리해 봐 주세요. 그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문단 요약에서 많이 나오는 그 블랭크 단어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자체라기보다는 이 명사 자체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도출하여라 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서술어가 되겠죠. 그 서술어 기능이 될 수 있는 의미와 관련된 문법이 동사와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 중심으로 동의어나 또는 반의어까지 여러분들이 획득하고 계신다라면 아마 시험장에 가셔서 다양한 문제가 너무 한눈에 쏙 하고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내일 당장 뭐 하지? 내일 시험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오늘 단어 하나 외우시는 걸로. 알겠죠? 누군가는 사과 씨앗을 심었다라면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우세요. 그 단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되어줄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단어 외우세요. See you.